안녕하십니까. 매일 아침 조간신문의 주요 기사를 딱딱 풀어서 해석해드리는 조간 딱풀 11월 7일 월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아침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가안전시스템 점검회의를 열었는데 여기 모두 발언해서 대국민 사과를 또 했습니다. 여러 이 종교단체 추모 행사에 나가서 사과를 했지만 민주당은 그게 무슨 사과냐 또 이렇게 시비를 걸고 있는데 오늘 중대본 회의를 제외한 첫 공식 회의에서 대국민 사과를 했습니다. 말로 다 할 수 없는 비극을 마주한 유가족과 아픔과 슬픔을 함께하고 있는 국민들께 미안하고 죄송한 마음이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여러 차례 마음이 무겁다는 뜻을 했고, 이번 참사를 책임있게 수습하는 것은 물론이고 다시는 이런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모든 영향을 쏟아야 한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도를 전면 재검토하고 켜켜이 쌓인 구조적 문제점을 과감하게 개선해 나갈 것이다. 그리고 인파관리의 중요성을 다시 이야기를 했고 또 진상규명 결과에 따라서 책임을 물을 것이다. 자, 이렇게 강한 의지를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말까지 애도 기간이었다면은 이번 주부터는 수습 기간, 수습 국면으로 들어가고 재발 방지를 마련하고 또 책임질 사람이 있으면 책임져야죠. 자, 그렇게 차분하게 정렬을 해 나가야 될 텐데 민주당 그리고 진보 진영의 스피커 또 좌편향 언론들의 정치 공세는 지금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의 슬픔을 탄 정치 선동은 이번 주 초부터 또다시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한겨레신문 일면 톱 기사는 오작동한 국가재난대응 국정조사 수사 투트랙 목소리 뭐 이런 신문 기사는 실을 수가 있죠. 이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진 이런 기사를 실으면서 이 사진을 실었는데 이 사진이 뭐냐면은 어제 이 시청 일대에서 벌어진 추모 집회입니다. 자, 그런데 이 추모 집회가 과연 정말 순수하게 국민들이 이 희생자를 추모하기 위한 것이냐. 이 추모 집회 사진 설명은 이렇습니다. 참사 희생자 추모 촛불 이렇게 제목을 달고 이태원 참사 희생자 추모 시민 촛불이 5일 오후 서울 지하철 2호선 시청역 7번 출구 앞 도로에서 열려서 참석자들이 희생자들을 추모하며 손팻말과 촛불을 들어 보이고 있다. 참석자들은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했다. 자, 이렇게 하면서 이 추모 집회의 사진 중에서 가장 잘 보이는 팻말을 이렇게 중앙에 세워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 팻말은 이태원 참사 희생자를 추모합니다. 이겁니다. 자, 그런데 이것만 보면 순수한 것 같은데 그 뒤에 잘 보이지 않는 초점을 흐리게 한 이 팻말들을 보면은 퇴진이 추모다. 윤석열 대통령 퇴진하라는 거죠. 윤석열은 퇴진하라. 국민들이 죽어간다. 이게 나라냐. 퇴진이 평하다. 자, 이 이태원 참사 희생자를 추모합니다. 이 팻말을 이렇게 초점을 맞췄지만은 다른 팻말은 거의 다 정치적 구호입니다. 퇴진하라. 김건희 특검 이런 거죠. 그리고 여기서 이 윤석열 퇴진 구호가 난무했고 또 윤석열 대통령에게 욕설을 하는 그런 구호도 나왔었는데 그런 것은 다 빼고 마치 순수한 것처럼 했는데 이 집회가 어제 제가 소개해드린 바로 그 집회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퇴진 요구 촛불 집회가 주말마다 열리고 있죠. 국민행동이라고 하는 데서 그전에 강우병 사태 또 조국 수호 집회 이런 것을 주도했던 인물들이 매주 주말에 시청 앞에서 집회를 여는데 청계천과 시청 사이에 그래서 집회를 여는데 이번 집회를 지난 토요일 집회를 추모 집회로 이름을 바꿨습니다. 그런데 그 배후에 민주당 이재명 세력이 있다. 그 말씀을 제가 어제 들었죠. 이 겉으로는 표면적으로는 주체자가 강우병 사태를 주도했던 그 사람들, 조국 백서 저자 이런 사람들인데 실제로는 더불어민주당 조직이 전국적으로 버스를 대절해서 집회에 참가를 막 시켜왔습니다. 이 조직이 이름이 이심민심, 이재명의 마음이 민심이다 이런 뜻이겠죠.
그 텔레그램 단체방에 중요 공지를 띄워서 그 시위에 참석할 사람들을 막 모집을 해서 한 1, 2천 명을 버스로 태워서 이 서울로 데려왔는데, 전국에서 27곳에서 그 사람들은 이 처음에 뭐 이신민심이 마치 주최하는 것처럼 했는데, 이신민심에서 버스에서 내려준 것은 바로 이 국민행동이 하는 이 집회입니다. 이 집회에 다 같이 참석을 했죠. 자, 그리고 이 집회가 그 이태원 참사가 났던 그때도 열렸고, 그때도 버스로 동원이 됐습니다. 자, 그런데 그때는 경찰 추산으로 2만 명이 참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 민주당이 조직적으로 개입한다는 이런 취재에 들어가고, 언론사가 취재에 들어가고 하니까 이것을 중단을 했습니다. 일주일 사이에 중단을 하니까는 그제 토요일 집회는 경찰 추산 9천 명만 참석을 했습니다. 그러니 동원을 안 하니까 그렇게 된다는 거죠. 민주당에서 동원을 안 하니까. 자, 그래도 민주당에서 동원을 안 한 게 아니라 못했죠. 이게 여론이 악화될 수가 있으니까는 본인들이 이거 잘못하면은 그 전에 가뜩이나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현장에 그 집회에 나가고 했는데 이거 잘못하면은 역풍을 맞을 수 있겠다. 그래서 중단을 하니까 경찰 추산 2만 명이 모였다가 9천 명으로 줄어들었던 거죠. 그래도 9천 명이 줄어들었어도 이런 구호가 난무했습니다. 원래 이 집회가 지금까지 해오던 것이 윤석열 태진, 김건희 특검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 그래서 지금 오늘 언론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이 논란이 일어나고 있다, 이런 보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윤석열 태진 집회, 야당 조직 동원 논란, 이재명 캠프 출신이 만든 단체방에서 집회 참가자를 동원한 의혹이 제기됐다. 그 단체방에는 야당 현역 의원 10여 명도 들어가 있다. 자, 이런 보도들이 나오고 있고, 민주당은 그 운영자가 민주당 당직자 아니다, 뭐 지금은 당직자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재명 캠프에서 상당히 그 고위직을 맡았던 인물이었죠. 그리고 그 사람이 운영하는 그 단체 대화방에 뭐 송영길을 비롯해서 뭐 박홍건, 뭐 김남국, 이런 현역 민주당 의원들이 10명 이상이 있고, 또 전직 의원도 있고, 시도 그 의원들도 있고, 그 방입니다. 거기서 이 참가자들을 모집을 해서 버스로 대절을 해서 갖다 실어 날았던 거죠.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은 역풍을 우려해서 한 발 빼고 있지만, 윤석열 퇴진 집회에 벌써부터 이 인원 동원을 했다, 이재명 세력에서. 그것은 이재명 쪽에서는 이렇게 맞불을 놔서 사법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서겠죠. 자, 그런데 그게 뜻대로 되지 않고 있습니다. 자, 일단 오늘 그 정치적으로도 다시 이 민주당이 계속 불씨를 살리고 있습니다. 애도 기간, 국가 애도 기간이 지난 토요일에 끝났는데, 그 기간이 끝나자마자 야당은 일제히 윤석열 정부를 비판을 하고 있다. 자, 조선일보 기사입니다. 내각 총사퇴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야당이 내각 총사퇴. 이거 전체 그 당론으로 이야기하는 건 아니고 지금 간을 보는 거죠. 이거 뭐 내각 총사퇴까지 얘기해도 역풍을 맞지 않을까. 그 우려를 하니까 당 소속 국회의원 일부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려면서 여론을 좀 탐색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어쨌든 이번 주에도 계속 그 정치 공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야당은 뭐 국격 수직 하락시킨 정권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내각 총사퇴 주장까지 일부에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뭐 박지원 전 국정원장 같은 사람들이 좀 이거 불씨를 지피고 있죠. 내각과 대통령실은 정치적 도의적 책임을 지고 총사퇴해야 한다. 그래서 민주당은 이렇게 강한 공세가 대래 역풍으로 돌아올 것을 우려해서 여론의 동향을 눈치를 살피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재난의 정치화, 뭐 이런 그 비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일단 사퇴 수습을 좀 하고 책임질 사람은 책임지고 그런 것을 정부에 맡겨놔야 될 텐데, 이것을 정치적으로 계속 부풀리면서 혼선을 가중시키는 그런 일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 자, 이 목적은 당연히 윤석열 정부에 타격을 주기 위해서죠. 뭐 윤석열 정부가 앞으로 이 이태원 참사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도 본인이 책임을 지고 재발이 되지 않도록 하겠다, 이런 메시지를 계속 내보내고, 또 관련자는 문책을 할 수 있다는 그런 그 분위기인데, 일단 무조건
무능한 정권 이렇게 공격을 해서 가뜩이나 지금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다가 약간 상승을 하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지율을 떨어뜨려서 국정 동력을 완전히 뺏어버리려는 그런 시도죠. 거기다가 윤석열 정권의 힘이 떨어지면은 이재명 또 나아가서 문재인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런 장기적인 이 포석까지 전략까지 다 생각을 해서 계속 공격을 하는데, 자, 지지율 어떻게 됐을까요? 이태원 참사 후 지금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러면 일주일 동안 실시된 여론조사들이 있죠. 자, 지지율이 어떻게 됐느냐? 그 전에 박근혜 대통령 당시에 세월호 참사가 일어났었죠. 지금 민주당에서 이것을 제2의 세월호 이렇게 하면서 막 몰아붙이는데, 세월호 참사가 일어났을 때 박근혜 당시 대통령의 지지율은 큰 폭으로 떨어졌습니다. 리얼미터 기준으로 하면은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 지지율은 첫 사과 시점인 4월 5주차 조사 기준으로 그 전주보다 11.8%포인트가 떨어졌습니다. 11.8%포인트 떨어졌고, 그 시점에 갤럽 여론조사도 있습니다. 갤럽 여론조사 기준으로 하면은 이 세월호 때 갤럽 조사에서 11%포인트가 떨어졌습니다. 리얼미터가 비슷하게 11%가 떨어졌죠. 그래서 전체 지지율이 59%였는데 48%로 떨어졌습니다. 10% 이상 떨어졌는데, 이번에 제2의 세월호 프레임을 막 세워서 공격을 했지만 거의 변함이 없습니다. 지지율이. 약간 소폭 떨어진 것도 있고 그대로 가는 것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 가지 가짜 뉴스들이 막 판을 치고 하는데도 오늘 아침에 발표된 것부터 말씀드리면 리얼미터가 미디어 트리뷴 의뢰로 10월 31일부터 11월 4일까지, 그러니까 29일 날 참사가 일어났으니까는 그 이튿날부터 또 이 국가 애도 기간 마지막 날인 4일까지, 그러니까 마지막 날 전날인 4일까지, 이때 한참 국민 여론이 민심이 막 형성되고 하는 시점인데 이때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2,500명 대상으로 했는데 윤석열 대통령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평가는 34.2%. 자, 전주보다 긍정평가는 1.5%포인트 하락은 했습니다. 하락은 했지만 지금 말씀드린 대로 세월호 때 10%포인트 이상 떨어졌는데 1.5%포인트 소폭 하락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다른 조사도 나오는데 이렇게 대형 인명사고는 그 자체로 정부와 여당에는 대형 악재 성격이 있기 때문에 하락은 일정 부분 하락은 불가피하지만 세월호에 비해서는 상당히 하락폭이 거의 미미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특히 리얼미터 조사에서 보수층 응답자의 경우에는 이 상황에서 지난주보다 긍정평가가 1.0%포인트 오히려 상승을 했습니다. 보수층을 따로 떼놓고 보면은. 자, 그 이유들은 제가 잠시 후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조사들도 긍정평가에 별 변동이 없고, 별 변동이 없이 30%대 초중반을 계속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소폭 하락한 데도 있죠. 가령, 갤럽 같은 경우에 지난주에, 국정운영 지지율이 29%, 그러니까 그 전주에 비해서 1%포인트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일부 언론에서는 의도적으로 다시 20%대로 하락 이렇게 했지만은 1%포인트 떨어져서 29%가 됐고, 특히 갤럽 조사에서도 가령 보수층이 강한 대구 경북에서 그 전에는 부정 여론이 그 부정평가가 훨씬 높은 그런 상황이 벌어졌는데, 이번에는 긍정평가가 45% 대구 경북에서, 그래서 부정평가가 비슷합니다. 여기서도 지지층들이 다시 이 결집을 하기 시작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갤럽에서 1%포인트 떨어졌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세월호 때는 갤럽 조사에서 11%포인트가 떨어졌죠. 자, 그래서 그 하락폭이 아주 미미하다. 그리고 전국 지표조사라는 게 있습니다. 지난주에 발표된 것. 4개 여론조사 기관이 공동으로 조사를 하는데, 거기 보면은 지지율이 31%. 그렇지, 2주 전하고 똑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지지율이, 세월호 때에 비해서도 그렇고, 당초 예상보다 낙폭이 적은 것은, 한 3가지 이유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지금도 세월호 때처럼 여러 가지 괴담, 또 가짜뉴스들이 난무했죠. 난무했지만 지금은
국민이 거기 선동되지 않습니다. 그때는 많이 선동이 됐습니다. 뭐 세월호 7시간, 박근혜 대통령 7시간 막 이런 이야기들 엄청난 그 괴담들이 막 퍼뜨렸는데 민주당 계열에서 그쪽 스피커들이 그래서 그런 데서 막 혼란스러우면서 지지율이 떨어졌지만 이번에도 뭐 괴담 가짜뉴스가 난무했죠. 김어준발, 뭐 남영희발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은 거기다 팩트 체크가 되면서 선동이 안 되는 그때와는 상황이 다른 워낙 SNS가 발달을 해서 어떤 가짜뉴스를 올려도 그것이 그 가짜라는 것이 허위라는 것을 증명을 하는 다른 그 팩터를 갖다 올리면은 그것이 결국 선동이 안 되는 겁니다. 흔들리지 않는 거죠. 민심이 흔들리지 않는 자 그런 상황이 있었고 또 하나는 북한 미사일 도발을 계속하면서 이 보수청을 결집시키는 그런 효과도 있었습니다. 그 같은 기간에 자 그리고 세 번째가 그 이번 이태원 참사가 일어나지 않았고 북한이 미사일 도발을 하기 전에 이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상승하고 있었습니다. 상승하고 있다가 지금 주춤하는 이 상황인데 왜 이렇게 상승을 했느냐? 그것을 보면은 이 두 가지 변수가 없을 때 북한 미사일 도발도 없고 이태원 참사도 없었을 때 상승을 한 이유는 바로 신적폐 청산에 본격적으로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이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강조했던 문재인 정권 때 쌓았던 신적폐 수사 당연히 해야죠. 이렇게 대답을 했는데 한 6개월 동안 그냥 좀 그 또렷하게 진척이 없었죠. 그러다가 얼마 전에 이 관련자들을 구속시키고 이재명을 기소하고 또 유동규가 폭로를 해서 그 이재명의 핵심 측근 김용희 8억 원 이상의 정치 자금을 검은 돈을 받고 또 기타 다른 여러 가지 이 대장동 일당과의 커넥션 의혹, 이재명과의 커넥션 의혹이 불거지면서 보수층이 이제야 정말 제대로 잡는구나 해서 지지를 보내면서 상승을 하고 있었죠. 상승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태원 그 참사가 일어나면서 대형 참사가 일어나면 당연히 정부 책임을 묻게 되기 때문에 거기서 주춤하는 그 상황이었는데 이제 그 이번 주부터 다시 이 문재인 그리고 이재명을 겨냥한 수사는 본격적으로 진행이 됩니다. 오늘도 보면은 뭐 진보 좌파 성향의 대표적인 언론 한겨레 그리고 보수 언론인 조선일보 이 두 군데서 사이면에서 작은 기사지만 이런 기사들을 내보냈습니다. 정진상은 부부까지 다 부인까지 계좌 추적을 시작을 했고 김용 그 유동규가 폭로한 유동규에게 돈을 받았다는 김용이 오늘 그 기소가 됩니다. 그리고 서욱 공무원 피살 사건으로 구속된 서욱 전 국방부 장관도 이번 주에 기소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본격적인 또 이재명 정권 그리고 문재인 정권과 이재명에 대한 주변에 대한 수사가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고 이 수사의 칼날은 또 점차 문재인 그 이재명 두 몸통으로 향할 수가 있겠죠. 한겨레 신문은 야당 대표 전 정권 견운 검찰 김용 서욱 이번 주 기소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어제 불러서 막바지 조사를 했고 이러면 7일 오늘입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할 예정이다. 내일이 구속기한 만료이기 때문에 오늘 그 구속영장을 청구를 하겠죠. 또 이 지난해 4월에서 8월 사이에 대장동 민간 사업자들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8억 4천만 원을 받은 혐의인데 김용은 여기다 플러스 알파가 계속 나옵니다. 그리고 또 이재명 대표를 향한 연결고리는 정진상 당대표 비서실 정무조정실장이죠. 이 정진상에 대한 조사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김용 혐의 입증을 자신하고 있는 검찰은 김용을 재판에 넘긴 뒤에 정 실장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는 이것과 별개로 공무원 피살 사건으로 구속된 서욱 전 국방장관,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도 이러면 내일 기소를 합니다. 김용은 이제 구속이 되어 있고 또 다른 이재명의 그 분신이라고 하는 정진상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부부 같이 계좌 추적을 받고 있습니다. 성남시 이재명이 성남시장일 때 정진상이 성남시 정책실장을 할 때
대장동 일당에게서 5천만 원을 받았고, 경기도 이재명 도지사 할 때 경기도 또 실장을 했는데, 정책실장인데 그때는 4천만 원 받았고, 대장동 일당에게 계속 받은 돈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찰이 아예 부부에 대한 계좌 추적 영장을 법원에서 발부받아서 자금 흐름을 추적을 하고 있습니다. 2014년에 대장동 일당 남욱 변호사가 지방선거 전후로 김만배 씨를 통해 유동규에게 3억 6천만 원을 줬는데 이 중 일부가 또 정진상에게 건네줬다. 당시 정진상은 공무원 신분이기 때문에 직무와 관련해서 받았으면 이것은 정치자금이 아니고 뇌물죄가 되는 겁니다. 아주 죄가 중하죠. 또 정진상은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출국 금지된 상태. 자, 이런 문제들도 지금 다 정진상을 거쳐서 이재명에게 가는 상황인데, 오늘 아침에 중앙일보 단독 기사는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유동규, 명절 등에 1억여 원 줬다. 정진상에게. 과연 이 대장동이, 그러니까 이재명 쪽에서 성남시장을 하면서 대장동의 민간업자들에게 엄청난 특혜를 주는 구도를 짜주고 수천억 원의 이익을 남기도록 해주고, 김만배 쪽에, 그리고 그들에게서 수시로 돈을 받아 챙기는 이런 일이 지금 계속 벌어졌던 겁니다. 돈을 받아 챙긴 것뿐이 아니고 지금 술 접대, 지금 정진상은 돈 받은 거를 부인을 했습니다. 유동규가 명절 등을 통해서 1억 원 줬다 하니까 정진상이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주변에 걔가 내게 nothing, 아무것도 없어,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유동규가 이런 이야기를 했죠. 술 접대 정진상에게 100번도 넘게 했다, 1000번 했다, 막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정진상은 돈 받은 거는 부인하면서 유동규가 정진상 자신과 김용에게 유흥주점에서 100번 이상 접대했다고 주장한 데 대해서는 너무 오래돼 모르겠다, 이렇게 했답니다. 너무 오래돼 모르겠다. 이거 뭐 부인을 할 수가 없죠. 부인을 하면은 술 접대를 그렇게 했으면 기록이 다 있고 영수증도 있고 종업원들 정언도 있기 때문에 그거는 부인을 하지 못하니까는 얼버무리고 다른 거는 일단은 버티는, 자, 이런 상황인데, 지금 정진상, 김용, 전진상을 넘어서 이재명에 대한 강제 수사도 조만간 지금 불가피하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문재인 전 대통령도 지금 장관들, 문재인 전 대통령 시절에 장관들만 다 구속시키거나 수사를 하고 몸통을 그대로 둘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국민적 슬픔도 있지만 지금 할 일은 해야 되는 윤석열 정부 입장에서 그런 상황이 접어들었고, 그럴수록 문재인, 이재명 양쪽은 다시 위기에 노출되는, 아마 조만간 제 예상으로는 아마 소환을 하고 이재명을 소환을 하고 응하지 않겠죠. 그러면은 체포영장을 발부를 해서 아마 국회에서 이재명에 대한 현역 국회의원이니까는 이 체포 동의안을 놓고 또 한바탕 시끄러워질 가능성도 있는데, 지금 민주당에서 그때도 일사불란하게 움직일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자, 오늘 마지막 기사는 제가 대구에서 나오는 대구신문 일면 톡 기사를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계속 이 어떤 슬픈 이야기, 안타까운 이야기, 또 정쟁, 이런 것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대구신문 일면 톡 기사는 경북 봉화군 아연 채굴 강산 매몰 사고 열흘째, 고립됐던 작업자 2명을 구출해서 생환이 됐죠. 자, 그래서 봉화의 기적, 대한민국을 위로하다, 대구신문은 이런 톡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11월 7일 보내드린 조간 딱풀이었습니다.